서부 해안의 초대형 산불에 이어 남동부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해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대학 도시들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비율이 늘어 신규 감염자가 잇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86만 건을 기록해 회복은 지속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공화당 상원과 민주당 하원이 서로 유지부동으로 맞서고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800만 명이 올 건강보험료 가운데 평균 $340를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된 미 서부 해안의 초대형 산불에 이어 남동부 지역에는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해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은 1m에 육박하는 비를 뿌려 도로가 침수되고 50만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수백만 명이 구조됐습니다. 서부에서는 산불과 연기로, 남동부에서는 강풍과 폭우 피해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서부가 대형 산불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동부 지역이 허리케인 셀리로 물폭탄을 맞으며 미국이 연이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등급 허리케인인 셀리는 플로리다주 펜서콜라부터 엘라바마주 도핀섬까지 강한 바람과 폭우를 일으키며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엘라바마와 플로리다가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으며 수백 가구가 침수되고 쓰러진 나무와 전선으로 도로가 위험합니다. 펜사콜라의 소방서장 크라노에 따르면 펜사콜라에 3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며 4시간 동안 4개월의 비가 내린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의 산불 연기로 동부 지역의 공기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는 제트 기류를 타고 워싱턴 DC, 동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선 태양이 연기에 가려 흐리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위성사진에서 서부 산불 연기가 버지니아 노퍼까지 도달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미국 서부 해안 3기주에 걸쳐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이 진화 작업에 마침내 진전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산불이 시작될 수 있다고 기상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형 산불에 일부 불길을 잡으며 진전이 있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불길이 재확산될 수 있어 아직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화재 연기로 인해 미 서부 대기질이 극악으로 나빠지며 천식이나 폐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질 지수를 측정하는 IQ웨어에 따르면 오레건주 포틀랜드의 최근 대기질 지수는 303까지 올라갔으며 2위를 차지한 도시 하노이가 170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치명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델리나 상하이와 함께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덴버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기질 오염이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호흡기 질병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산불 연기로 대기 오염이 겹치며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첫 마스크보다는 N95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미 전역의 대학 도시들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비율이 늘어 신규 감염자 또한 잇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의 50개 카운티 중 20개 카운티에서 9월 1일 이후 코로나 신규 감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 제임스 메디슨 대학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버지니아 주립대학 기숙사에서는 최근 5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 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코로나 테스트가 증가하면서 양성 판정을 받는 신규 감염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새학기 시작 후 남부와 중서부 대학에서 최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현재 버지니아 제임스 메디슨 대학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의 다른 대학 도시에서도 신규 감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AP 분석에 따르면 학생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전체 인구 5만 명 이상인 50개 카운티 중 20개 카운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학 후 대략 2주 안팎 9월 1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감염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20개 카운티의 감염률은 그 해당 주의 전체 감염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의 신규 감염 발생 사례는 주 전체 평균의 8배가 넘는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 다음으로 조지아 대학, 플로리다 주립대, 블루밍턴의 인디애나 대학들이 있는 카운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감염률이 가장 높은 10개 카운티의 대학은 최근 몇 주 동안 학생과 직원 사이에서 15,000건의 사례를 보고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자들은 대학생들 사이의 급증이 노인, 어린이와 같은 취약자와 기저질환자들에게 퍼져 새로운 사례와 입원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가을 겨울 독감 감염과 겹쳐 추가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늘 것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 새 감염자가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건물에 있던 188명의 학생에게 통보돼 모두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은 학생 330명을 포함해 총 37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입니다. 이처럼 대학과 도시 감염 사례 증가로 일부 대학 도시에선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술집 규칙을 강화했고 캠퍼스 근처의 모임을 10명 이하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86만 건으로 소폭 감소해 회복은 지속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263만 명으로 92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나 연방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임시계약직까지 합하면 2,977만 명으로 여전히 대규모 실직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아 초래된 미국의 실업 대란이 지속적으로 회복은 되고 있으나 속도는 둔화돼 거의 제자리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8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89만 3천 건에서 3만 3천 건 줄어든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봤던 87만 5천 건보다 더 나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매주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해왔다가 9월 들어 하락해 3주 연속 80만 건대를 기록했습니다. 9월 5일 현재 기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26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91만 6천 명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주별 기본 실업수당은 자격이 없어 못 받지만 연방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까지 합하면 현재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2,97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임시계약직의 실직자들은 1,4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실업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주별 기본 실업수당 기간이 종료돼 연방 차원에서 13주 동안 추가 수령하려고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최근 일주일에 150만 명이나 급증해 실업수당 재원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는 현재 전용한 440억 달러로는 최대 6주 동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면 9월 중순부터 이마저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전용 예산을 마련해 연방 실업수당 $300를 계속 지급하거나 연방의회로부터 연말 연시까지 제공할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조속히 승인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조속히 타결하라며 연방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타결 의지를 밝혔으나 공화당 상원이 움직이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도 요지부동으로 맞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양쪽이 빈손으로 선거 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규모의 구호 조치를 주문하고 2조 달러의 추당안까지 나오는 등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요지부동이어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계획에 맞춰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 50명이 2조 달러 추당안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화당을 향해 더 큰 숫자로 가야 한다며 증액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촉구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도 2조 2천억 달러에서 더 내릴 수 없다며 요지부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We know that will save lives, that will curb the virus. Crush the virus and again enable us to open our economy and our schools more safely.
Democrats in the House and in the Senate will keep fighting for a comprehensive plan that meets the needs of all of those who have been hurt by COVID and are still struggling.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고용과 경제 회복도 어려워졌는데 이에 필요한 구호 패키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규모의 코로나 구호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공화당에게 촉구한 대목을 긍정평가하면서도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아직 전략을 바꿀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 기존의 1조 달러에도 못 미치는 6,500억 달러 규모의 스키니 구호 법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 25명, 공화 25명 모두 50명의 중도 타협파들의 모임인 프로블렘 솔버스 문제해결사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내놓은 2조 달러의 추당안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 빠진 부분이 많은 데다가 백악관의 증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대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은 연방 셧다운을 피할 예산 지출 결의안부터 처리한 후에 9월 말 마지막 순간에나 극적인 반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포함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미국민 800만 명이 올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가운데 1인당 평균 340달러를 리베이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보험 가입자들은 420달러, 대그룹 보험은 110달러, 소그룹 보험은 1,850달러나 환급받게 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진료와 의료비 지출이 급감했기 때문인 듯 미국민 800만 명 가까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 환급금으로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포함해 개인 또는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미국민 800명 가까이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리베이트, 환급금을 받게 됐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매년 건강보험료 리베이트를 추산하고 있는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줄 리베이트, 환급금은 모두 27억 달러로 지난해 14억 달러보다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66억 달러를 보험 가입자 791만 2천 명에게 환급해주기 때문에 1인당 평균 340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1인당 208달러였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건강보험을 연방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개인 건강보험 소지자들 가운데 473만 5천 명이 1인당 420달러씩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대그룹 건강보험 소지자들 중에서는 298만 8천 명이 1인당 110달러씩 돌려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소그룹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에 18만 9천 명은 가장 많은 1인당 1,850달러나 되돌려 받습니다. 의료비 지출 등에 따라 각 주별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주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캔자스가 1인당 1,359달러나 돌려받은 반면 델라웨어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보험사들이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사용액이 적을 경우 프리미엄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준 리베이트 총액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17년에는 4억 달러였다가 2018년에는 7억 달러로 올라갔고 2019년에는 14억 달러, 올해는 27억 달러로 3년 연속 2배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이현경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워싱턴 한인타운 애난데일 중심에서 여름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보자 횟집. 어느덧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일식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맛과 즐거움이 있는 가보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워싱턴 일원에 일식당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식 일식당만의 특색이 있을 텐데 가보자가 자랑할 만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서는 애난데일에서는 최고 오래된 한식당이자 일식집인데 한국식으로 하는 집은 저희 집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와서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식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또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오셔서 드셔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사시미 같은 거는 이제 화로, 한국에서 직송되는 화로, 제주산 광어, 또 이제 요즘 같아는 광어뿐이 안 들어와요. 해삼, 멍게, 전복 모든 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랍스터까지. 그러니까 오셔서 싱싱하고 펄떡펄떡 뛰는 광어 아주 오셔서 드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일단 오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보자 식당 어떠세요? 여기 되게 친절하고 그다음에 깔끔해요. 그리고 신선하고. 그러니까는 횟집은 뭔가 이렇게 좀 프레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프레시해요. Great experience. First time here. Great service. Real good food. Everything's prepared right. It was real good. Real good. Very satisfied. Yeah, we will come back more often here now that we know this place and it's close to us and we will come back more. 화로 전문집으로서 그 싱싱한 해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싱싱한 해산물을 공수하시는지. 예, 요즘은 코로나 현상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서 직송되는 뭐 해삼, 멍게, 전복, 낙지 등등 아주 프레시한 게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스시맨들도 2분씩 일을 하시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생관리, 방역, 소독 아주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저희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드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어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정말 양이 푸짐하고 되게 싱싱해 보이거든요. 음식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레코멘 해드리는 게 저희 집에서 이게 지금 가보자 스페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광어에 해산물에 살아있는 랍스터 그리고 투나도 저희 거는 블루핀 또 하마치 살몬 또 멍게 해삼 미르과이 오징어 캘리포니아산 우니 근데 썸타임은 이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우니 같은 거는 아주 싱싱하지 않으면 저희가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코멘드 드릴 수 있는 음식이고 사시미를 안 드시는 분 또 차별화되는 거는 한국식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타이저가 많이 나와요. 그거 차이점이고 사시미를 안 드시는 분은 뭐 여러 가지 전골도 있고 아니면 뭐 악어찜도 있고 그리고 점심에는 박스 뭐 대구 매운탕 뭐 돌솥 비빔밥 여러 가지 초이스 하실 수 있어요. 오징어 덮밥, 제육덮밥 그리고 이렇게 헤비하게 안 드시면 2분 정도 스페셜로 드리는 게 또 있어요. 사시미하고 해산물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모듬 사시미하고 또 해산물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건 2분이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이것보다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큰 사이즈라 이거는 한 5분, 4분 많이 드시면 4분, 5분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6분까지도 드시고 매운탕이 나오니까 뭐 충분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밑반찬도 많이 있고 스케다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셔서 보시고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